네,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돌아온 김주현 세무사입니다. 기사님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면 이번 5월달 절대 두렵지 않게 소득세 신고 마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종합소득세와 더불어서 작년에 개정이 된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 변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뭐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제공하시면서 기사님들께서 손님을 태우시고 요금을 받으시게 되면 그 요금 밑에 우리가 용역하는 공급 가액과 부가세가 합산이 되어서 공급 대가라는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실제로 소비자가 나라한테 낼 돈이지만 그 중간에 내가 용역을 제공하는 기사님들이 생산자이신 기사님들이 잠깐 맡아놨다가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이번에 들어온 금액이 뭐 550만 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실제로는 그 중에 50만 원은 내 돈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소득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득세는 뭐냐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얼마야? 그 남은 부분으로 우리가 세금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부가세는 실제로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용역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고, 소득세라고 하는 건 실제로 내가 총 쓰고 총 벌고 총 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보시면 연말정산의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 소득세 신고 관련된 서류를 준비를 잘 하셔서 꼭 절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기사님 업무를 12월 15일 날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15일 동안 우리가 일을 했어요. 그럼 대략 얼마 정도 버시죠?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 나는 200에서 300밖에 안 벌었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세우실 때는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신고와 납부예요. 많은 분들이 신고 납부를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국세청에서 보는 건 신고를 안 한 건 적극적인 탈세 의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내가 신고는 했어요. 근데 내가 내 주머니에 돈이 없었어, 마침. 그럼 납부를 못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용카드 만약에 연체해서 못 내는 것처럼. 그러면 하루에 이자가 조금씩 붙어서 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가산세가 실제 신고를 안 했을 때의 가산세만큼 납부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는 꼭 하셔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번 거에서 쓴 거를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세금에 활용할 수 있는 이 비용 항목에 저는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에 대한 비용과 그 다음에 유류비에 대한 비용들, 그리고 기타 뭐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기사님들이 사용하시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비용 처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내가 실제로 어떻게 돈을 지급을 하고 있냐에 대해서 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국세청에서는 단순히 내가 돈을 썼다라는 나의 말만 듣고 나의 이야기만 듣고 비용 처리는 해주지 않거든요. 실제로 국세청에서 요청하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뭐 세금계산서, 뭐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증빙이 있어야 우리가 세금을 처리할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해당하는 증빙들을 잘 관리를 하셨다가 실제 5월에 세금 신고를 하면서 잘 적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많은 부분을 절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저희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간편장부 대상자 분들이 실제 기장을 맡겨서 복식부기 의무로 세금 신고를 하시게 되면 기장세액 공제라고 해서 세금을 100만 원 정도 덜 낼 수 있는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기장세액 공제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활용하셔서 세금 100만 원을 꼭 절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장부를 작성을 해서 세금 신고를 한다면 100%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저희가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사님들 간혹 우리 과태료 처분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바쁘시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과태료는 저희가 실제 비용 처리가 불가하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년 동안 이 사람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게 종합소득세입니다. 예를 들면 김주현이 택시기사 업무를 하면서 제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월세를 받아요. 그러면 실제 택시기사 업무를 하면서 제가 벌어들인 수익과 비용의 차감해서 얼마를 벌었는지와 실제 내가 오피스텔을 월세를 주면서 오피스텔 월세에서 은행 이자 얼마 나가고 기타 부대 비용 나가고 얼마 남았는지 이 두 가지를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월 120만 원 받으시면 연간 1,440만 원이잖아요. 실제 우리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806만 원 정도 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합산이 되기는 하지만 누진공제가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부담이 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4월 아직 연초인데 이제 아직 9개월이나 남았는데 지금부터 벌써 내가 이 간이과세자를 넘을까 넘지 말까를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를 넘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도리어 지금 시기에는 다행히 1억 400만 원으로 올라갔잖아요. 이제는 마음 놓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자, 1억 400만 원을 저희가 월로 나누면 얼마예요? 거의 8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기준 금액이 올라가 있는 지금 내가 만약에 연말까지 열심히 했을 때 이 1억 400을 넘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그때는 저희가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아직 그런 고민을 하실 때가 아니라는 점 이 또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 납부 계산 방식이에요. 일반 과세율이 몇 퍼센트죠? 10%죠. 거기다 저희가 기사님들이 해당하는 운수업에 해당하는 업종별 부가율이 30%입니다. 실제로 내가 총 매출액에 이 10%와 30%를 곱한 30%의 10%면 3%잖아요. 3%만 매출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1억의 3%다. 300만 원이죠. 자, 이 300만 원에서 저희가 빼주는 게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제 공제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의 대다수의 매출이 신용카드로 이루어지잖아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제율이 1.3%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7%에 해당하는 170만 원의 부가세를 납부를 하시면 된다는 점이에요. 어, 1억 2천만 원 정도 하시고 만약에 내가 매입하는 금액이 3천만 원 정도 됐다. 그렇다라고 하시면 실제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9천만 원이겠죠. 9천만 원에 1억 400을 넘었으니 일반 과세자셔서 해당하는 10%인 900만 원을 1년에 납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일반인 분들은 자동차세를 언제 내죠? 1년에 2번, 6월, 12월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택시기사님들한테 저희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건 대다수의 지자체가 매년 1월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면허세 같은 경우에도 제때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가산금이 붙어서 향후에 실제로 내야 되지 않을 금액까지도 추가해서 더 내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꼭 확인을 하셔서 실제 기한에 맞게 납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신고를 안 하면 더 큰 페널티가 있어요. 만약에 신고 안 하면 그럼 가산세가 얼마냐?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의 20%를 더 내야 돼요. 납부를 안 하면 내가 실제 납부하지 않은 날에 연간 대략 한 8%의 이자율을 더해서 내야 되는 금액입니다. 내가 실제 기한에 맞춰서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가산세를 경감해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1개월 이내 하시면은 저희가 50%, 3개월 이내 하시면은 30%,
그다음에 6개월 이내 하시면 20%를 저희가 가산세를 경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됨을 알았을 때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꼭 하시면 실제 내가 납부해야 되는 돈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수습이 가능하시니 소득세 신고 납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세금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기사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어서 실제 5월 달에 세금을 절세하시는데 활용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